피청구는 2024년 10월 17일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사건 관련 출입기자 상대로 최재훈과 함께 기자회견한 사실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피청구인 최재훈 부장이 지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최재훈 부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피청구인 정확히 알고 있죠?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답변한 사실 여기서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 피청구인도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사실관계는. 제가 기억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예. 그 당시 기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청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최재훈 부장이 김 여사에 대해서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다. 이후 영장 다시 청구하지 않았다. 답변한 사실은 알고 있죠. 그런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왜 수사팀이 바뀌고 재청구 시도 안 했느냐라는 기자 질문 받고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은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계좌 영장이나 두 개 범죄 사실이 혐의가 같이 들어가서 집행이 됐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었죠.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영장과 관련해서 두 개의 범죄 사실이 같이 들어가서 진행된 적도 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 영장이 예. 청구할 때 범죄 사실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사실이 청구한 영장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계좌 영장에는 저희가 이미 압수수색 내역에서 제출한 것처럼 19번 두 개의 범죄 사실을 넣어서 영장을 청구했고 17번 영장이 발부돼서 계좌 추적이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원래 11월 9일 날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뭐 압수수색 내역 저희가 제출한 자료 증제 51호인가 거기에 보면은 코바나 사건으로 해서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기각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기각된 영장에도 보면 그 범죄 사실 안에 2013년 권오수가 2014년에 김건희로부터 증권 계좌를 제공받아 주가 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청으로 내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그 내사를 받고 있는 사건의 수사무화 명목으로 해서 권오수로부터 뇌물 수수 등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압수수색 대상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주 현황, 전체 주식 발행 내역, 주급 납입 자료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자도 권오수, 그다음에 김건희, 최은순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엄격하게 말하면은 형식적으로 말하면 코바나 영장이 기각됐지만 그 영장 안에는 도이치모터스 범죄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예. 피청구인 최재훈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코바나 영장 청구 당시에 범죄 사실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영장을 받더니 그 영장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법 위반 아닙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이 코바나 영장 청구 당시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바나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 안에 범죄 사실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피청구인 최재훈 답변하고 다른 겁니까? 범죄 사실에 자본시장법 다른 위반이 게 들어가 아니죠. 있었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코바나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니까요. 청구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도이치 관련 내용도 들어가 있었더라.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도이치 관련된 내용이 자본시장법 위반 아닙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이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권오수가 2013년도 김건희로부터 증권 계좌를 제공받아 주가 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청으로 내사를 받았고 이 내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코바나 협찬금 형태를 빌어서 뇌물을 받았다. 이 내용이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죄명만 따질 게 아니라 범죄 사실에 그런 내용이 그건 있습니다. 뇌물수수입니까? 그럼 뇌물수수? 뇌물수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 뇌물수수는 뇌물수수하고 뭐 부정청탁법, 변호사법 위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범죄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코바나 사건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 자, 32호증 제시하겠습니다. 32호증. 그 당일 기자회견 후에 이 모든 언론과 신문, 방송이 도이치 의혹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 모두 기각 제목으로 다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있죠? 저희 언론 보도 참고 자료를 제가 브리핑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언론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대로 보도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맞는 겁니까? 이 보도 내용이? 어떤 보도 내용을 말씀하시는 이 거예요? 보도 그 당시 나왔던 보도 내용이 맞는 겁니까? 사실이 맞는 거냐고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저 중에서 어떤 내용? 도이치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라고 답변을 해서 지금 모든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거를 주된 내용으로 해서 보도를 했어요. 이 사실이 맞느냐라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이 보도 내용이. 제가 보도 내용에 당부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거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언론에 브리핑까지 하면서 이 내용이 맞다라고 답변을 해서 언론이 제가 보도를 언론 기사의 했는데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거 맞다 틀리다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판단 안 해보셨습니까? MBC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저희가 뭐 브리핑을 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 국감장에서 저희 피청구인 이창수 검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명 그와 관련된 해명 문자풀을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자, 갑자기 37호증입니다. MBC가 당일 다른 보도와 달리 밤 늦게 이렇게 단독으로 보도를 합니다. 수사팀이 확인한 결과 도이치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조차 안 했다. 그 보도가 있고 나서 모든 신문들이 기자회견이 거짓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피청구인 최재훈이 문자로 몇 개 보냅니다. 동시에 수사 진행됐고 범죄 사실이 같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문자 내용이 그대로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게 맞습니까? 만약에 10월 17일 날 모든 신문이 기자회견 내용대로 최재훈 부장은 그 저희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백브리핑을 하면서 그 당시까지 이루어진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브리핑 내용의 전 취지를 보시면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하고 코바나 컨텐츠 사건이 같이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같이 이 범죄 사실로 해가지고 영장이 청구된 적도 있었다 이런 취지를 설명한 것이지 MBC 기자처럼 하나만 콕 집어가지고 이 부분만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죠. 전 취지를 보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해명 문자풀도 한번 보시면은 그 내용을 전체를 다 보시면 전혀 허위 내용이 없다는 것을 거기에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10월 17일 날 모든 도화 신문이나 방송에서 도이치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라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 바로 반박이나 정정보도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중앙지검 그 다음 날 차원에서 그 다음 날 국감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해명 문자풀 했지 않습니까? 그 시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10월 17일 날 MBC에서 단독으로 영장 청구조차 안 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해명을 한 거죠. MBC 기사는 제가 공보 업무를 제가 차장 검사로서 2주에 한 번씩 언론 티타임 공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MBC 기사는 항상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만 꼭 집어가지고 그것만 딱
집중해서 보도를 합니다. 저는 사실과 이게 꼭 매칭이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을게요. 예. 피청구인은 이 도이치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라는 보도 내용에 모든 기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적은 내용이 사실이란 얘기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당일 이런 형식의 모든 언론 기사가 나갔는데 이 제가 보도 모든 기사가 기사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우리가 압수수색을 한 것도 아니고 전 정부의 수사팀에서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 기각됐고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4년 6개월 동안 미뤄졌던 수사를 5개월 동안 신속하게 진행해서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걸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죠. 왜 아무런 수사를 안 해요? 서면 답변 2면 받고 대면 조사 딱 한 번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 전 팀은 그 대면 조사를 했습니까? 왜 전 수사팀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불기소 처분을 한 거는 피청구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부임을 한 이후로 필요한 수사를 다 절차를 거쳤고 그다음에 그 여사의 모친도 조사를 했고 여사도 서면 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대면 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관련 계좌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필요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수사팀이 왜 수사를 못했겠습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전 수사팀한테 물어보실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팀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고 검찰총장으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건 그래서- 약간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2020년 10월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배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2020년 10월달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저희가 처분할 때까지 하면 4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수사가 뭐 그거까지 그 이후에 수사가 안 된 걸 저희한테 탓하면 안 되죠.